가난이 인간의 사고를 얼마나 강하게 조여오는지 실감하는 순간은 대개 위기가 닥쳤을 때 나타납니다. 빈곤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인지적 여유를 파괴하는 구조적 압박이라는 사실은 옥스퍼드 대학교의 인지부채 연구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생존 걱정이 커질수록 판단력과 미래 설계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사고의 시야는 좁아진다고 연구진은 설명합니다. 그 말은 어려움 속에 놓인 사람일수록 더 멀리 보아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난이 반복되는 가정에서 자란 많은 이들이 스스로의 잠재력을 축소하고 기회를 보지 못한 채 주변 환경의 기준에 맞춰 삶을 포기하듯 살아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깊게 남는 감정은 무력감이며 이 감정이 사고의 바닥을 더욱 단단하게 봉인해 버립니다. 이런 악순환의 구조는 개인의 의지 부족이 아니라 체계적인 인지 소모에서 발생한다고 옥스퍼드 연구는 강조합니다. 사회적 약자가 겪는 사고의 압축은 실제로 측정 가능하고 극복을 위해서는 사고의 프레임을 깨는 외부 자극이 필요합니다. 세계적 투자자 레이 달리오는 이러한 전환점의 필요성을 현실을 정확히 보는 것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고통과 두려움을 회피하려 할수록 판단이 흐려지고 기회를 보지 못하는 현상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세네카 역시 비슷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불행은 마음을 연마하는 연장이라고 말하며 시련 속에서 사고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의 메시지는 공통적으로 절망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고를 전환할 기회로 바라보라는 점에서 만납니다. 특히 빈곤으로 인해 사고가 좁아진 사람에게는 이러한 메시지가 강력한 반전의 근거가 됩니다. 가난은 의지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시야를 빼앗는 조건의 문제이며 이를 자각하는 순간부터 변화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경제적 성공을 향한 여정은 종종 전략이나 기술이 아닌 사고의 재구성과 신념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가난의 공포 속에서 굳어버린 마음을 다시 펴기 위해서는 먼저 그 구조를 이해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전과 전혀 다른 계산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고의 틀이 조금씩 확장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는 세상을 파악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인지부채 연구가 말하듯 불안이 줄어들면 판단의 깊이가 넓어지고 정보 처리 능력이 향상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분 회복이 아니라 실질적 인지 능력의 회복이기 때문에 이후의 금융적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비로소 레버리지의 개념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난의 굴레 속에서는 대출이 항상 위협으로 인식되지만 시야가 넓어지면 같은 구조가 기회로 보이게 됩니다. 레이 달리오는 좋은 레버리지는 성장의 가속장치이며 나쁜 레버리지는 현실 회피의 부작용이라고 강조합니다. 차이는 돈이 아니라 사고에 있습니다. 부자가 사용하는 레버리지는 위험을 줄이는 계산과 신용을 기반으로 한 구조적 설계이며 이 방식은 숫자 감각과 냉정한 판단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감각은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으며 꾸준한 반복 학습과 사례 분석을 통해 길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주식, 사업을 고민하지만 실제로는 위험의 본질보다 주변의 공포를 더 크게 받아들입니다. 세네카는 군중의 두려움은 자주 과장되며 두려움의 원인이 아니라 두려움 자체가 더 큰 장애물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통찰은 금융 의사결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위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대출을 바라보면 빚이라는 단어에만 매달리게 되고 그 결과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게 됩니다. 반대로 구조를 이해한 사람은 레버리지를 지렛대로 보고 신용을 미래 현금 흐름을 앞당기는 도구로 활용합니다. 이런 시각 차이는 시간의 흐름이 쌓일수록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한쪽은 평생 노동의 덧셈식으로 시간을 교환하고 다른 쪽은 복리의 곱셈 구조 속에서 자산을 불립니다. 레버리지 관점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얼마나 벌까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늘어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금융적 판단의 기준이 현재의 돈이 아니라 미래의 흐름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지부채에서 벗어난 사고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의 전환은 준비되지 않은 투자자들이 겪는 혼란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많은 이들은 시장이 오르면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무작정 뛰어들고 떨어지면 공포를 견디지 못해 손절하며 후회합니다. 이는 기술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를 보지 못해 위험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를 이해한 사람들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신용을 쌓고 현금 흐름을 계산하고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안은 줄고 사고의 폭은 넓어지며 판단은 더 단단해집니다. 돈을 사랑하라는 말은 재물을 탐하라는 뜻이 아니라 돈의 구조를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아는 태도를 뜻합니다. 그 태도가 자리 잡는 순간부터 가난이 만든 인지적 감옥은 점점 무너져 내립니다. 레버리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자리 잡으면 자산 형성의 전환점은 어느 순간 구조적으로 찾아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인지 부채 연구가 밝힌 것처럼 사고의 여유가 회복되면 장기 전략을 설계하는 능력이 생기고 이 능력은 금융적 판단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부정적 감정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구조를 바라보는 차분한 시선이며 바로 이 지점이 부자와 비부자를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세계적 투자자 레이 달리오는 이 전환을 현실의 규칙을 이해한 뒤 그 규칙을 활용하는 단계라고 정의합니다. 즉, 시장이 움직이는 방식과 돈의 흐름을 읽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단순히 일에서 돈을 버는 구조에서 벗어나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고가 자리 잡습니다. 세네카는 여기에 더해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아무런 가치를 만들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사고의 전환이 행동의 전환으로 이어질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이 시점에서 핵심은 계산의 방식입니다. 많은 이들이 대출을 떠올리면 곧바로 파국을 연상하지만 구조를 이해한 시각에서는 대출이 곧 위험이 되지 않습니다. 위험은 상환 능력과 현금 흐름의 설계에서 발생하며 구조가 탄탄하면 대출은 지렛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임대 수입이 예상되는 부동산 구조에서는 금리 변동, 시나리오, 공실률, 유지비용 등을 체계적으로 계산해 리스크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계산이 축적될수록 불안은 줄고 의사결정의 근거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자산가들이 동일한 상황에서도 침착한 이유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기반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시장의 변동성에 그대로 흔들립니다. 주식이 오르면 불안이 흥분으로 바뀌고 떨어지면 공포가 공황으로 확장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투자는 대부분 손실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자기 비난과 타인 비난이 뒤섞인 재앙적 행동이 반복됩니다. 인지 부채 연구에서도 지적하듯 사고 여유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단기 자극에 일시적으로 반응하며 장기 전략을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 마인드셋은 기술보다 사고의 틀을 먼저 다지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레버리지의 개념을 이해할수록 숫자에 기반한 사고가 가능해지고 감정 대신 구조를 따라가는 판단이 자리 잡습니다. 이때부터 기회의 시야가 넓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정적 전환은 바로 여기서 일어납니다. 돈이 없는 상태에서도 신용을 쌓아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관점이 생기는 순간 시간은 적이 아니라 자산이 됩니다. 덧셈식 노동의 시간은 한계가 명확하지만 구조적 사고의 시간은 복리로 확장됩니다. 신용관리, 현금 흐름 설계, 리스크 분산이 모두 연결되며 새로운 성장 경로가 열립니다. 가난이 만든 인지적 장벽이 무너지고 자본주의의 원리가 실제 인생의 무대로 진입하는 순간입니다. 자본주의의 구조를 이해하고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사고가 자리 잡으면 인생의 궤적은 점진이 아니라 비약의 형태로 바뀝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인지 부채 연구가 지적하듯 사고의 여유가 회복되면 장기 기획 능력이 강화되고 이 능력은 신용과 자산 형성의 핵심 도구로 작용합니다. 그 결과 가난이 만들어낸 두려움에서 벗어나 미래의 그림을 선명하게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신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총합이며 부자들이 가장 중시하는 자본의 한 형태입니다. 레이 달리오는 신용을 미래의 생산성을 현재로 끌어오는 장치라고 설명하며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부의 가속도를 만드는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네카 또한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모습을 드러낸다고 말하며 구조를 이해하고 행동하는 태도를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통찰과 금융적 원리가 결합되면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부의 퀀텀 점프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행운이 아니라 누적된 사고의 전환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신용관리, 작은 현금 흐름, 작은 계산에서 시작되지만 이 작은 움직임이 시간이 쌓일수록 자산 구조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을 갖게 됩니다. 부자들은 이 원리를 깊이 이해하며 노동시간을 늘리는 데 집중하기보다 구조를 설계하는 데 에너지를 씁니다. 덧셈식 노동의 한계를 넘어 곱셈식 자본의 세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신용은 자산보다 우선의 의미를 갖습니다.
신용을 기반으로 한 레버리지는 자산의 스노우볼 효과를 촉진하며 그 결과 성장 속도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대출이나 투자 욕망이 아니라 구조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판단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에 진입하면 반드시 혼란이 발생하며 이는 재앙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조를 이해한 상태에서는 시장의 변동성이 기회로 인식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안정된 사고가 유지됩니다. 부자 마인드셋의 완성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머니 스토리를 재구성하는 데 있습니다. 과거의 두려움과 트라우마가 사고를 제한했다면 이제는 구조적 사고와 신용 구축이 미래의 가능성을 확장합니다. 사고의 틀을 바꾸면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삶의 궤적이 바뀝니다. 레버리지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한 사람은 돈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돈을 거부하거나 미화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흐름으로 보고 그 흐름을 설계하며 장기 구조 속에서 성장시키는 태도를 갖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자리 잡으면 과거의 가난은 더 이상 굴레가 아니라 통찰의 출발점이 됩니다.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설계할 힘이 생기고 그 힘이 누적될수록 부의 확장성은 커집니다. 이제 모든 기반은 마련됐습니다. 사고의 틀을 확장하고 신용을 쌓으며 구조적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이 세 가지를 연결하면 누구나 자본주의의 무대에서 자기만의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성장합시다. 감사합니다.